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자, 17세부터 34세 그리고 50세 이상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당정청 통신비 2만원 일회성 지원 35세에서 49세는 제외하겠다라는 내용의 제목으로 뉴스원에 나온 기사입니다. 자, 이 기사를 제가 한 줄로 요약했는데요. 2020년 9월 8일 당정청 회의가 열렸고요. 자, 당정청 회의라고 하면은 여당, 그리고 정부, 그리고 청와대 이렇게 우리나라를 현재 이끌어가는 고위 집단이 모여서 함께하는 회의인데, 여기서 17세부터 34세 그리고 50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를 명목으로 해서 2만원씩을 지원하는데 의견을 모았다라는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오늘 오후부터 특정 언론에서 단독 기사로 보도가 되었는데, 이제 특정 언론에서만 얘기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는데, 저녁이 되니까 각종 언론에서 이 내용을 동시다발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정책이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뜻인데, 먼저 이 정책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이번 정책은 대상은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17세부터 34세 그리고 50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규모는 이 나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전 국민의 64% 정도가 해당이 되고요. 그게 약 3,3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1인당 2만원씩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번 정책에 필요한 총 예산은 약 6,600억 원이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현금으로 2만원씩 주는 거냐? 네, 그런 건 아닌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모두 통신사를 통해서 통신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사에다가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해달라 라고 먼저 정부에서 요청을 하고, 그러면 통신사에서 감면을 해준 이후에 정부가 그 감면된 부분을 1인당 2만원 정도씩 나중에 메꿔주는 형태로 추진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통신비 2만원 지원 정책은 이 4가지 항목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들으면 너무나 좋은 정책인 것 같고, 갑자기 2만원 준다고 해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는데요. 자, 근데 저는 궁금한 점이 생겼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을 논란을 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갑자기 왜 통신비를 지원하겠다는 거냐 라는 부분이 궁금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나이 기준인데 17세부터 34세 그리고 50세 이상으로 정하게 된 거냐, 이 부분도 역시 궁금해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근본적으로 그러면 도대체 왜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는 게 아니라 왜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 라는 부분도 의문점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자료들을 살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논란, 갑자기 왜 통신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냐. 자, 이 내용은 당정청 회의에서 관련된 내용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발표된 그 멘트를 확인하면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비대면 활동이 급증하게 됐고, 얼굴을 보면서 활동을 할 수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동통신 등을 이용한 이런 통신 활용이 늘어났다. 그래서 늘어난 만큼 통신비가 같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부에서 보조하고자 한다 라는 뜻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논란 같은 경우에는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논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7세부터 34세 그리고 50세 이상으로 결정된 이유는 무엇이냐? 자, 이에 대해서도 정부 고위 관계자의 멘트가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35세부터 49세는 만약에 돈을 지원해주면 소득 역진성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 35세부터 49세는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2만원을 더 지원해줬을 때 혹시나 지원을 받게 되면서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소득의 역진성이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하는데, 자, 이 부분은 좀 이해는 안 됩니다. 자, 경제 활동이 활발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 통신을 더 많이 썼다는 얘기가 되겠죠.
코로나19 때문에 경제활동을 더 활발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재택근무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뭐 전화로 근무하는 부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이런 분들이 더 통신비를 많이 썼을 텐데 그분들에게는 소득 역진성의 이런 가능성, 소득 역진성이 무조건 100%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자, 이 부분은 저도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이해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금은 제 궁금증, 물음표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논란 때문에 앞에 그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다 잊어버려집니다. 왜냐면 도대체 왜 나이를 기준으로 이번 통신비 지원을 하겠다고 나온 거냐? 자, 이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됩니다. 통신비를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첫 번째로 통신비를 많이 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겠다. 그것도 가능할 거고요. 아니면 뭐 2월이나 3월 코로나가 생기기 전과 비교했을 때 뭐 최근 뭐 6에서 8월 정도에 통신비가 급격하게 많이 늘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겠다. 뭐 이 부분도 합리적입니다. 아니면 뭐 정말 간단하게 돈이 별로 없으신 분들을 통신비를 지원해주겠다. 자,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소득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것도 이해는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돈이 부족하고 재산이 없으신 분들에게 코로나 때문에 대면 활동을 하기 힘드니 통신비가 더 많이 나왔을 거라 통신비를 지원해 주겠습니다. 뭐 나는 항상 세금을 내고 왜 나는 지원받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뭐 항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겠다라는 부분이 이해는 됩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왜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명쾌하게 나온 부분도 없고요. 솔직하게 이해도 잘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잘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만약에 그러시다면 댓글로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 때문에 아마 나이를 기준으로 삼은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통신비 2만원 정책이 현재 발표가 됐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셨지만 굉장히 좀 궁금해지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나 이 정책이 전 국민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기사에서도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주지 말고 그냥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라는 얘기를 실제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계속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나온 이야기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그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점 함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종 확정은 9월 10일에 발표될 긴급 인생 안정 대책에서 함께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10일이 되면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뭐 2차 재난지원금이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통신비 지원 등 각종 대책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거의 연장선에 지금 현재 미취업 청년들에게 뭐 50만원의 일시금을 주겠다 라는 내용의 기사도 나와 있고요. 또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자활 일자리라는 별도의 정책을 만들어서 코로나19 관련된 지원금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의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아직 뭐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관련된 기사도 특정 언론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이러한 소문들도 이 10일에 나올 긴급 민생 안정 대책에서 함께 다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궁금하신 점이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더라도 이 긴급 민생 안정 대책까지는 함께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들의 의견이 정책에 결정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정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시는 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정책을 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